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계천 벼룩시장 황학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이 푸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서울 중구 황학동이 되겠는데요. 청계천 남쪽 지역에 해당이 되어서 대표적으로 오늘날 청계천 주방거리로 대표되고 있는 상권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황학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신당 8동에 속해 있던 지역으로서 왜 황학동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곳이 일찍이 논밭이어서 노르스름한 깃털을 가진 두루미가 나눠들었다라는 데서부터 유래했다라고도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재 신당 5동에 있었던 자연불학의 이름이 백학동이다 보니까 이에 대비를 해서 황학동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75년에 신당 8동도 중구로 편입이 되게 되었고요. 1978년에 이 황학동으로 개칭이 되게 되었던 것이 오늘날의 이 황학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장생 중에 하나인 이 학이다 보니까 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이런 새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특히 이 수명에 따라서 빛깔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학이 1000년이 지나면 청학이 되고, 청학이 현학이 되고, 현학이 마지막으로 황학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별히 이 황학은 더 학 중에서 가장 장수를 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새로 이렇게 꼽혀왔었고, 그래서 그런 명칭을 따서 황학동이 명칭이 붙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이 동네는 소위 광희문박 마을에 해당이 되는 두모방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간소문이라고 하는 서울, 안양, 도성 내의 내수들이 모여서 밖으로 변출되는 것과 더불어 이 광희문 밖에 있었던 넓은 터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광희문 밖에 또 영도교 남쪽 지역이라는 것이 일찍이 이렇게 시구문 밖이라고 해서 공동묘지들이 자리가 잡았었던 지역이 되겠고요. 그 멀리에 왕십리가 터를 잡고 있었던 넓은 뜰이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세기 초반까지도 이렇게 농지로 되어 있었던, 논밭으로 되어 있었던 동네가 오늘날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황학동과 백학동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십리, 상왕십리 지역들은 이렇게 주거 공간들이 발달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밭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지역이 오늘날의 황학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랬던 황학동 지역이 서울의 물산의 집산지로 이렇게 변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동대문과 광희문에 인접을 하고 있으면서 또 배후에는 왕십리와 뚝섬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절충 공간에 황학동이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시대부터 왕십 뚝섬에서 수확을 한 채소를 도성 내로 공급하는 중간 연결 공간에 해당이 되는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렇게 배추, 무가 거래되는 농산물의 거래 공간으로도 이용이 되게 되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936년도에 이 경성 전도를 보더라도 여전히 황학동 지역은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본격적인 시장이 들어서게 된 것은 6.25 전쟁 이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전쟁으로 쏟아져 나왔던 군수품과 고물을 이 황학동에서 사고 팔게 되면서부터 이 벼룩시장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서는 백화점이나 종합시장이 발달한 것에 비해서 황학동은 서민들이 값싸게 살 수 있는 중고품 유통의 통로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1970년대는 골동품, 80년대 이후에는 중고품 등을 주력 물품으로 하면서 벼룩시장이 더욱 발전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룩 빼고 다 판다는 벼룩시장으로, 흔히 그래서 황학동을 개미시장, 도깨비시장, 만물시장, 고물시장, 마지막시장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이렇게 붙여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청계천 복개 이후에 판자촌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3일 아파트 중심으로 황학동 일대가 벼룩시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특별히 3일 아파트 16종 뒷길이 벼룩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황금골목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황학동이 고물에서 금맥을 캐는 중고품 시장으로 이렇게 털을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노점상까지 끼어들고 있는 이 벼룩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황학동은 주방, 가구, 기계, 전자제품 등 폐품들이 들어와서 상품으로 판매되는 중고품 시장이 형성되게 되어서 만물시장, 주방제품시장, 기계골목, 양곡시장 등 다양한 시장이 빽빽하게 들어서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9년도에 3일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청계 고가도로가 지나가게 되면서 이곳에 이제 3일 시민 아파트가 들어서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고요. 그 밑으로 결국 이런 노점상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황학동 벼룩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 부실공사 등으로 결국 2005년부터 이런 시민 아파트들이 철거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롯데캐슬로 이렇게 재건축되어서 황학동의 면모가 크게 이렇게 바뀌게 돼 버렸지만, 여전히 이곳은 여전히 새로운 품목이 거래가 되는 중고시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니 1980년대에 아시안 게임, 올림픽 등이 개최되면서 소위 그 외식 문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식기에서 벗어나서 서구식 주방 기구들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되면서 황학동 일대가 소위 그 중고 주방거리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다시 외식 창업의 메카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주방 가구들과 그 부품들이 수급되는 소위 황학동 주방거리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그마한 군소 점포들로 가득 들어서 있는 것과 더불어 이 곱창골물로서 또 외식을 하는 이런 밤거리의 야식 시장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 오늘날의 황학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이 갖고 있는 소위 어제의 흔적이라고 하는 추억과 더불어 오늘의 효용과 내일의 가치를 함께 파는 것이 바로 이 벼룩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계천변의 황학동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벼룩시장이 동묘와 서울 풍물시장으로 점차 확대되게 되었고, 여전히 한국의 대표적인 벼룩시장으로 털을 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황학동 벼룩시장으로 기회 공간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황학동 벼룩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대표적인 기회 공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